안녕하세요. 2025년은 바이오테크 업계에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한 해였죠. 네, 정말 그랬습니다. 몇 년간의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서 S&P 바이오테크 지수인 XBI가 무려 37%나 급등했어요. 드디어 봄이 왔다는 신호탄 같았고요. 맞아요. 특히 거대 제약사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죠. 바로 그겁니다. 현금을 가득 쌓아두고 있던 빅파마들이 M&A 시장에 다시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점.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당신이 큐리언트 주식 투자자라는 관점에서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2026년 한 해 동안 어떤 기회와 이벤트를 기대할 수 있을지 월별로 주요 이정표를 따라가면서 저희가 꼼꼼하게 한번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네, 시장 동향 보고서부터 증권사 리포트까지 핵심만 속속 뽑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거대한 판이 어떻게 짜이고 있는지부터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2026년 큐리언트의 개별 모멘텀을 보기 전에 지금 시장 전체에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지부터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 갑자기 거대 제약사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을까요?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특허 절벽이라는 그 절박함 때문입니다. 아, 특허 절벽이요? 네, 앞으로 몇 년 안에 무려 200개가 넘는 블록버스터 약품들의 특허가 만료되거든요. 200개요? 네, 이게 사라질 매출로 따지면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예요. 와, 매출은 곧 낭떠러지는데 주머니는 두둑한 상황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반면에 이들이 M&A에 당장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은 1조 달러가 넘고요. 그럼 선택지가 거의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신약 하나를 10년 넘게 개발하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 이미 기술력이 검증된 유망한 바이오 기업을 통째로 사서 그 공백을 메우는 게 훨씬 빠르고 확실한 전략이 된 거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이제 K바이오가 주목받기 시작한 거고요.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2025년에만 기술 수출 규모가 20조 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찍었는데요. 이건 단순히 우리 기술 좋아요를 넘어선 의미를 가져요. 어떤 의미의 변화인가요? 예전에는 한국 기업이 원천 기술만 제공하는 뭐랄까 재료상에 가까웠다면요. 아, 재료상. 네, 이제는 임상시험을 직접 수행하고 심지어 위탁 개발 생산, CDMO까지 가능한 종합 파트너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단발성 계약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 개발이나 후속 파이프라인에 대한 옵션까지 포함하는 그런 파트너십이 늘고 있죠. 이런 거대한 순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큐리언트는 돛을 제대로 펼 수 있을지 오늘 그 가능성을 하나씩 짚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이 거대한 순풍을 타고 2026년에 포문을 열 첫 번째 이벤트. 1분기에는 뭘 주목해야 할까요? 1분기에는 기술을 선보이는 일종의 쇼케이스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이스트 웨스트 바이오파마 서밋,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학회 같은 건가요? 단순한 학회라기보다는요, 글로벌 제약사하고 투자자들이 K바이오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 한국으로 직접 날아오는 혁신의 장터 같은 곳이에요. 아, 장터라는 비유가 와닿네요. 네. 큐리언트 같은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의 핵심 파이프라인을 잠재적 파트너들 앞에서 직접 설명하고 기술 이전이나 공동개발 같은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인 셈이죠. 그런 행사에서 잠재 파트너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려면 당연히 매력적인 상품이 있어야 할 텐데요. 큐리언트가 내세울 핵심 무기는 뭔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주요 파이프라인들의 진행 상황이죠. 첫 번째 무기는 CDK7 저해제인 Q001입니다. 현재 고령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1, 2상을 진행 중이고요. 두 번째는 아드릭세티닙으로 불리는 Q702. 이건 혈액암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암센터인 MD 앤더슨에서 임상 2상을, 또 고령암에서는 그 유명한 키트로다와 함께 쓰는 병용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CDK7 저해제. 전문가가 아니면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이게 왜 암치료에서 중요한 타깃이 되는 건가요?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암세포가 무한정 분열하고 성장하려면 일종의 엔진 시동이 계속 걸려 있어야 하거든요. 엔진 시동이요? 네, CDK7은 바로 그 시동을 걸어주는 여러 개의 마스터 스위치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하, 마스터 스위치? 이 스위치를 꺼버리면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 사이클 자체가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제약사들이 이 CDK7을 잡으려고 달려들고 있는 거고요.
1분기 서밋 같은 자리에서는 바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파트너십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1분기에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다면 2분기에는 역시 말보다 데이터, 즉 구체적인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시기겠네요. 정확합니다. 2분기에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CDK7 저해제 Q001의 임상 데이터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약물의 차별점이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차별점은 경쟁 약물에 비해 치료 지수가 5배 이상 넓다는 거예요. 치료 지수요? 네, 그게 뭐냐면 부작용이 나타나는 독성 농도하고 약효가 나타나는 유효 농도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데요. 이 간격이 넓을수록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투여할 때 훨씬 안전하고 유연하게 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일종의 안전마진이 확보된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미 이전 학회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죠. 맞습니다. 2024년 5월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에서 초기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에 2026년 상반기에 열릴 주요 암학회에서 추가 데이터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어떤 암종이 중요할까요? 췌장암이나 삼중음성 유방암처럼 아직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서 의료적 미충족 수요가 매우 큰 암종에서 거기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Q901의 안전성이 뛰어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약물을 더 강력하고 정밀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겠군요. 최근 바이오 업계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인 ADC 기술과 연결하는 그림도 혹시 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대화의 흐름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네덜란드의 시너픽스라는 회사와 협력 중인 QYP-1001 파이프라인이 바로 그 그림이에요. ADC, 이게 항체 약물 접합체 맞죠? 네, 쉽게 말해 유도미사일 같은 기술입니다. 유도미사일이요? 암세포만 특이적으로 찾아가는 항체라는 유도 장치에 Q001 같은 강력한 항암제 탄도를 붙이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 정상세포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서 정밀 타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더 흥미로운 점은요. 큐리언트의 ADC가 N02 같은 기존의 강력한 ADC 치료제를 쓰고도 내성이 생긴 암 환자들을 타겟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와, 그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전략인데요? 맞습니다. 2025년 10월에 관련 비임상 데이터가 발표됐기 때문에 2026년 2분기를 포함한 상반기 중에는 임상 진입 계획 같은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수죠. 상반기에는 임상 데이터와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감이 주를 이룬다면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기대할 만한 소위 한방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단연코 텔라세백, 즉 Q203 파이프라인입니다. 삼성증권 리포트를 보면 2026년 하반기에 이 약물로 우선심사 바우처, 즉 PRV를 확보할 가능성을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PRV. 네, 이게 바로 2026년 큐리언트 주가를 움직일 가장 큰 잠재적 촉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PRV요? 그러니까 약을 개발해서 허가받는 것과 별개로 그 심사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새치기 쿠폰 같은 걸 받아서 그걸 팔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하하, 새치기 쿠폰이라는 비유가 아주 정확하네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맞습니다. FDA가 부르리 교양 같은 열대성 희귀 질환이나 소아 희귀 질환처럼 시장성이 작아서 개발이 잘 안 되는 약들을 장려하기 위해 주는 인센티브예요. 그 쿠폰이 있으면 심사 기간이 얼마나 줄어들어요? 통상적인 1.5년에서 6개월로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걸 다른 거대 제약사에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그 쿠폰을 사려는 제약사가 항상 있을까요? 자료를 보니 과거 거래액이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던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뭔가요? 한번 생각해보죠. 연간 수조 원을 버는 블록버스터 약물을 개발했다고 가정해보세요. 네. FDA 심사가 6개월만 빨라져도 그 기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이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를 훌쩍 넘습니다. 아, 그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군요. 그렇죠. 그러니 수백억, 수천억을 주고서라도 이 시간을 사는 게 훨씬 이득인 셈이죠. 큐리언트 같은 바이오텍에게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으면서도 막대한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고요. 그래서 다들 이 PRV에 열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의 향방은 결국 텔라세백의 불울교양 임상 결과에 달려있겠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칠트포라고 불리는 이 임상은 2025년 10월에 초기 환자 40명 대상의 긍정적인 데이터가 이미 발표됐어요. 반응이 좋았군요. 네, 좋아서 80명을 추가로 모집해 임상을 확대했고요.
최종 목표는 치료 1년 뒤에 피부 병변이 완전히 치유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1년 뒤. 네, 2026년 하반기는 바로 이 최종 데이터 발표가 임박해오는 시점이에요. 따라서 이 시기에는 임상 결과와 그에 따른 PRV 획득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주가에 가장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칠 핵심 이벤트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월별로 주요 이벤트를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일정 외에 연중 내내 갑자기 터질 수 있는 와일드카드 같은 가능성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바로 기술 이전이나 M&A입니다. 아, 그건 달력에 적어둘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연중 상시 변수라고 봐야 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글로벌 M&A 시장의 호황과 정확히 맞물리는 부분이죠. 여기서 아까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큐리언트의 2026년 전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오, 어떻게 말이죠? 큐리언트는 지금 3가지 종류의 카드를 들고 있는 셈이에요. 첫째는 안전성이라는 무기를 앞세운 전공법 카드, 바로 Q901입니다. 네. 둘째는 기존 치료제가 듣지 않는 암을 공략하는 조커 카드인 ADC 파이프라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하면 그야말로 잭팟이 타지는 PRV라는 복권 같은 카드를 쥐고 있는 거죠. 전공법, 조커, 그리고 복권이라 흥이 없네요. 이 3가지 카드 모두 현재 거대 제약사들이 군침을 흘리는 분야들이기 때문에 언제든 기술 이전이나 M&A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자금 조달도 했죠. 네, 50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했지만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은 기업의 가치를 완전히 새로 쓰게 만드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큐리언트를 바라보는 당신의 관전 포인트는 아주 명확해 보이네요. 1분기에는 서울 바이오파마 서밋이라는 쇼케이스에서 파트너십의 불씨를 지피는지를 봐야 하고 연중 내내 Q901이라는 전공법 카드와 ADC라는 조커 카드에서 얼마나 인상적인 데이터가 나오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텔라세백의 임상 결과에 따라 PRV라는 잭팟이 터질 수 있다는 가장 큰 잠재적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이 모든 것은 M&A라는 거대한 순풍 속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고요. 자,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협력 감축 문제 등으로 신약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행정적인 문제군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장밋빛 전망들은 모두 큐리언트의 과학적 성과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규제기관의 승인도 순조로울 거라는 가정하에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큐리언트의 과학적 성과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런 규제기관의 행정적 지연이라는 변수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살펴본 2020년의 타임라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통제할 수 없는 변수네요. 네, 이것이 모든 잠재적 호재의 기저에 깔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현실적인 리스크 요인일 수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